보물 같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짜고 이진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정말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학교에서 부르다 보면 학생들이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얘기 많이 하던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스텝 바이 스텝 하면 항상 이 스텝 바이 스텝 이 약간 음정이 좀 떠오르거든요. 저희 때 정말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가수들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매력에 꼭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1강입니다. 오늘부터는 건조기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건조기후와 건조지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해야겠죠? 자, 지난 10강에서는요. 온대기후 지역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서한해양성 기후와 대륙 동안에 나타나는 온대기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먼저 서한해양성 기후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자, 서한해양성 기후는요. 1년 내내 무엇에 영향을 받죠?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중습윤한 기후이고요. 연중습윤하기 때문에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일조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빙하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 많아서 토양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농업엔 불리한 편인데요. 곡식 재배와 가축 사육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를 함께하는 혼합 농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축 사육을 특화해서 낙농업이 발달하기도 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지역은 화훼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전반적으로 1년 내내 습하다. 다시 얘기해서 건기가 없다는 것이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대륙 동안에 나타나는 기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CW와 CFA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두 기후지역 모두 계절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딱히 두 기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륙 동안에 나타나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요.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두 기후의 차이는 뭐 깊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두 기후는요, 일단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철에 고온다습한 특징이 나타나고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를 이용해서 벼농사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륙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1년 내내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특히 이 온대기후 지역은요. 서안에 나타나는 온대기후 그리고 동안에 나타나는 온대기후를 비교하시면서 학습해 두시면 보다 더 쉽게 그리고 더 깊게 공부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강 시작하기 전에 11번째 끌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갔던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사실 해외여행을 아주 많이 다녀본 곳은 아니지만 제가 가봤던 곳 중에 가장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멋있어서 이 사진들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정말 이때 너무 좋았는데 그때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어디냐면요, 바로 터키의 카파도키아라는 곳입니다. 자, 터키의 카파도키아는요, 다양한 화산재가 모여서 만들어진 지형인데요. 아나톨리아 고원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풍광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누구나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100대 경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죠. 자, 그 기이한 경관으로 인해서 SF 영화의 선구자격인 스타워즈 1편이 촬영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실제 조지 루카스 감독은 지구의 자연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라고 얘기했었고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카파도키아인들은 요정의 굴뚝이라고 부릅니다. 카파도키아의 이 아름다운 지형은요, 화산의 분출로 쌓인 화산재가 오랜 세월 지각 변동과 비와 바람에 쓸려 풍화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랜 침식과 풍화가 진행되면서 이 지역에는 버섯이나 첨탑 같은 모양의 기괴한 바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열기구를 타고 높은 하늘에서 카파도키아의 아름다운 기암괴석을 바라보는 것은 세계 여행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이슬람 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기독교 성직자들이 이곳에 숨어들어서 바위 계곡을 파고 깎고 다듬어서 집과 성체를 만들고 지하 도시까지 건설해 놓았습니다. 화산재가 굳어서 만들어진 이곳은 인간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굴을 팔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집들이 마치 고대 아파트같이 층층이 기암괴석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카파도키아의 괴레메 야외박물관에는 평균 30m 높이의 돌기둥이 늘어서 있는데 곳곳에 뚫린 몇몇 구멍 안에는 일일이 손으로 쪼아 만든 1000여 개의 동굴 교회가 있으며 내부 벽에는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프레스코 성화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사진 잘 보셨나요?
정말 멋있죠? 예, 제가 정말 이 터키에 갔었을 때가 겨울이었는데요. 겨울철에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열기구가 뜨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이 갔던 가이드가 지금 열기구 타다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엄청나게 경고를 했는데요. 아, 정말 전 이것 때문에 왔어요. 정말 이거 안 타면 평생 이제 후회하고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완전 쫄라서 결국엔 열기구를 타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완전 하늘에 열기구가 가득 차는데요. 제가 왔던 겨울에는 그래도 열기구가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도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 보았던 이 카파도키아의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하고요. 단지 하루만 가서 이 지역을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카파도키아의 진면목을 여러분들 느끼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11번째 끌림 터키의 카파도키아 소개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11강 건조기후와 건조지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건조기후의 특징 나와 있고요. 건조지형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건조기후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지형은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건조기후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틀어서 사막기후, 스텝기후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건조기후의 개략적인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 오늘 알아볼 기후는 건조기후입니다. 건조기후. 자, 첫 번째 특징. 자, 건조기후는요,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무수목기후입니다.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기후입니다. 왜 나무가 못 자라나요?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너무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1년에 강수량이 내리지 않으면 나무가 못 자란다 그랬죠? 바로 연 강수량이 500mm도 안 될 경우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조기후는요, 일단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인 지역을 얘기하고요. 다시 두 개의 기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조기후 중에서 정말 비가 안 와요. 1년에 250mm도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사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연강 수량이 250mm 미만인 지역. 우린 여기를 사막기후라고 얘기하고요.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BW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작은 풀도 자라기 힘들 정도로 비가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대부분 모래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생이 빈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반면 사막기후보다는 강수량이 조금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자, 연강수량이 500mm 미만인 지역 중에서 250m도 안 되는 지역을 사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 이 지역은 250mm에서 500mm, 500mm 사이인 지역입니다. 우린 여기를 스텝기후라고 부르고요.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는 스텝에 S자를 붙여서 BS라고 불렀습니다. 자, 역시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무수목기후예요.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어느 정도는 내리기 때문에 키가 아주 작은 풀은 자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스텝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짧은 풀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조기후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특징 알아볼게요. 자, 건조기후는요, 굉장히 건조하대요. 비가 안 내린답니다. 자, 우리 기후 공부할 때요, 건조한 공기와 습한 공기 중에 누가 더 온도가 잘 변한다 그랬죠? 건조한 공기가 더 잘 변한다 그랬죠. 여기는 공기가 굉장히 건조하대요. 따라서 기온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엄청나게 큰 곳이죠. 일교차가 크다. 다음 세 번째. 자, 이 지역은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강수량보다도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건조해지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자,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이 꼭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비가 안 내리는데, 아니, 내린 비보다 더 많은 물이 증발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다른 지역에서 내린 비가 지하로 흘러 들어와서 여기서 증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내린 빗물이 모여서 하천을 이루면서 이 지역에서 증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수량보다도 증발량이 많다. 바로 건조기후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50mm, 연강수량이 250mm도 안 되는 사막기후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기로 가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1번 사막기후 BW라고 적어주죠. 첫 번째. 자, 다시 한번 사막기후는 연강수량이 250mm 미만인 지역입니다. 자, 역시 건조기후이기 때문에요. 무수목이에요. 나무가 자랄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식생이 굉장히 빈약한 곳이에요. 식생 빈약. 자, 굳이 식생이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빈약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식생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어요. 나무는 안 자라지만 그래도 식생은 자랍니다. 너무 건조하더라도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식물들을 내건성 식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건조함을 인내하는 식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건성 식물들이 자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사막에서 자라는 거. 바로 선인장이 있겠죠. 선인장 등과 같은 내건성 작물은 자랍니다. 그래서 선인장은요,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도 잘 자랄 수 있대요. 선생님이요, 그 화분을 정말 못 기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화분이든 제 손에 들어오면 말라 죽어버리는 예,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학생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그래도 화분을 가꾸는 것은 예, 심성 수양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화분을 가져왔는데요. 선생님은 항상 화분을 죽이시니까요. 물을 잘 주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는 선인장을 선물해 드릴게요. 하고 선인장을 갖고 왔어요. 나라면 선인장은 그래도 기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얘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 주는 걸 깜빡했습니다. 선인장도 말라 죽더라고요. 너무 오랜 기간 물을 안 줬더니 얘가 말라 비틀어지면서 안을 딱 펴봤더니 안에가 완전히 막 비틀어진 스펀지처럼 막 쩍쩍쩍쩍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조함을 견뎌내긴 하지만 그래도 물을 필요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선인장 기르게 되면요, 너무 이렇게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물을 주긴 주셔야 됩니다. 저처럼 스펀지처럼 막 짝짝짝짝 쪼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죽이지 마시고요. 선인장 또 한번 길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꽃도 핍니다. 자, 세 번째 가보죠. 자, 사막기후의 가장 큰 특징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뭐냐면 분포인데요. 과연 그럼 사막기후가 어디에 나타나냐? 다시 얘기해서 사막이 어디에 있냐? 이런 얘기죠. 자, 이 분포는요, 여러분들 형성 원인을 구분하면서 파악해 가시면 좋은데요. 우리 자료 보면서 함께 알아보죠. 자, 사막기후입니다. 자, 일단 사막기후는 굉장히 건조하대요. 선생님이 아까 터키의 카파도키아도 가봤다고 얘기했는데요. 뭔가 좀 자랑을 연속으로 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그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데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종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8시간이 걸렸어요. 예, 걸어서 한 건 아니고요. 물론 차 타고 갔는데요. 예, 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동을 할 때마다 사진을 한 장씩 찍었어요. 그래서 원래 사막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곳을 지나갔습니다. 여기에서 버스 타고 가면서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자, 뭘 찍었냐면요, 버스 안에 있는 기온과 습도를 나타내는 기온 습도계를 찍었습니다. 28도래요. 그리고 습도가 10%입니다. 여기서 일단 놀랬어요. 와, 10%밖에 안 되는구나. 사막이 건조하다고 하더니 진짜 건조하긴 하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동을 했죠. 이제는 완전한 사막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식생이 거의 없죠. 여기서 똑같은 걸 또 찍었어요. 이번엔 31도에 0%죠, 0%. 아예 습도가 없어요. 수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 정도로 건조한 지역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햇볕은 굉장히 강한데 수분이 없어서 막 따끔따끔한 느낌이 막 듭니다. 막 이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습한 그런 게 아니라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따가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긴팔을 입지 않으면 정말 살이 익어버린 듯한 느낌이 납니다. 왜 이렇게 건조하냐? 말씀드렸듯이 강수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막은 왜 이렇게 건조하냐? 형성 원인에 따라서 4가지 사막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그동안 계속 공부했던 대기 대순환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사막은 요 지역에 나타나는 사막이에요. 위도 20에서 30도 부근인데요. 자, 이 지역 대기 대순환대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죠. 하지가 됩니다. 위로 올라가겠죠?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네요. 비 내리나요, 안 내리나요? 안 내리겠죠. 고압대에서는 1년 내내 하강 기류가 발달하니까 비 안 내립니다. 자, 하지 때 비가 안 내린대요. 자, 동지가 됩니다. 대기 대순환대가 아래로 쫙 이동을 합니다. 동지 때도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네요. 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리겠죠. 따라서 이 지역은요, 위도 20에서 3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데요, 1년 내내 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막이 발달합니다. 자,
이런 데 만들어지는 사막을 우리는 아열대, 고압대에 만들어지는 사막이라고 얘기하고요. 대략 위도가 20도에서 30도 사이예요. 그리고 23.5도의 북회기선 지나잖아요. 북회기선과 30도 부근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이렇게 여행자가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죠. 자, 이곳 다시 한번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래프 하나 살펴보면요. 요 그래프에서 우리 강수량과 증발량이 있었고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지역 여기 있었죠. 예, 여기가 바로 아열대 고압대 부근에 발달한 사막입니다. 위도 20에서 30도 부근 북회기선이 지나가는 지역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1년 내내 받는 지역, 1년 내내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사막이 형성된다. 첫 번째 형성 원인이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자, 여기 바다가 있고요. 대륙이 엄청나게 큰 대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자, 여기 있고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육지로 불어오겠죠. 그리고 산을 만나면서 비를 뿌리겠죠.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면서. 그리고 이곳 대륙의 완전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이 바람은 이미 건조한 상태로 불어오게 됩니다. 건조하네요. 비가 내리려면 수분이 필요하고 상승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수분이 없습니다.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리겠죠. 사막이 발달합니다. 자, 이런 곳에 발달하는 사막을 우리는 중위도 대륙 내부에 발달하는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막은요,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여기로 불어오는 바람은 이미 다 비를 뿌린 바람이기 때문에 수분을 갖고 오질 못해요. 그래서 사막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몽골이나 중국 내부에, 그리고 선생님이 방문했던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 사막이 이렇게 중위도 대륙 내부에 발달하는 사막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 사막은요, 우리 너무나도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산이 하나 있고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이 산을 만나면 산을 타고 올라가겠죠. 상승했네. 구름을 만들고 비를 뿌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산을 넘어서 불어 내려올 때는 이미 다 비를 뿌린 상태니까 건조한 상태로 넘어오겠죠. 이 바람은 고온, 건조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루 왼종일 이렇게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면 비가 내릴 수가 없겠죠. 역시 사막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달하는 사막을 우리는 타궐풍의 바람 그늘 지역에 발달하는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타궐풍 우리 얘기했었죠. 대기 대순환의 영향에 의해서 1년 내내 부는 바람. 대표적인 게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등이 있었죠. 이렇게 1년 내내 부는 바람이 계속해서 산을 넘어서 바람 그늘로 불어오면 역시 수분이 공급되지 못해서 사막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타궐풍의 바람 그늘 지역.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바다가 있고요. 여기는 대륙이에요. 대륙의 서안에 주로 발달합니다. 자, 우리 바닷물은 1년 내내 이렇게 순환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바닷물의 순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류가 대륙 서안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한류는 차갑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한류가 흐르면 그 주변 지역도 서늘해지겠죠. 기온이 낮아지니까. 냉각됩니다. 자, 그럼 이 주변에 있는 공기도 차가워집니다. 자, 찬 공기는 밀도가 큰가요? 작은가요? 큽니다. 그래서 아래로 하강합니다. 계속해서 우욱 내려오겠죠. 자, 비가 내리려면 수분이 필요하고 상승 기류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 1년 내내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지역이에요. 공기가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막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러한 사막은 한류 연안 지역에 발달하는 사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안가에 길게 발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위도나 중위도 지역의 대륙 서안에 많이 발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막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사막은요, 바닷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죠. 바다는 수분이 되게 많아요. 자, 공기가 상승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닷가에서 많은 수증기가 육지로 공급되겠죠. 자, 이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면 안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류 연안 지역의 사막에는 안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러한 한류 연안 사막은요, 강수량은 굉장히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안개로부터 수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물 같은 걸 쳐가지고 안개가 거기 딱 걸리면 거기에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여기서 생활 용수를 공급받기도 하고요. 여기 서식하는 식생들도 이러한 안개로부터 다양한 수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 중에서는 식생이 어느 정도는 자랄 수 있는 그런 사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사막의 형성 원인 4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열대 고압대에서 1년 내내 하강 기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막, 그리고 중위도 대륙 내부에서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만들어지는 사막, 그리고 1년 내내 부는 타걸풍이 산을 넘어 불어내리는 바람 그늘 지역, 그리고 마지막 한류 연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수 원리를 생각해보면 사막의 형성 원인을 기억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강수 원리 2가지 필요하다 그랬죠. 수분과 상승이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비가 잘 안 내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사막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 건조기후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먼저 사막기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기후 있습니다. 자, 사막기후의 분포는 스텝기후의 분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육지가 있고요. 나무가 빡빡빡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온대기후 지역 또는 열대기후 지역이 되겠죠. 자, 어딘가에 사막이 발달할 건데요. 나무가 막 자라다 갑자기 빡 하고 사막이 나타나지도 않겠죠. 막 일로 가면 나무, 일로 가면 사막, 막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어느 순간 팍 선을 그어서 사막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겠죠. 나무가 있고요. 나무가 점점 키가 작아지면서, 왜냐면 강수량이 줄어드니까 나무가 못 자라고, 그리고 긴 풀이 자라다가 짧은 풀이 자라다가, 그러니까 풀의 길이가 짧아지다가 사막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막 자라다 갑자기 여기서부터 막 사막이 발생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나무가 점점 키가 작아지다가 풀이 나타나고, 풀의 키가 점점 짧아지다가 강수량이 완전히 없어지면 사막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풀이 자라나는 이러한 지역을 우리는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스텝은 어디에 있을까요? 스텝. 사막 주변에 있겠죠. 그래서 사막의 분포를 알면 스텝기후의 분포는 자연스레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막 주변에 분포하니까. 자, 그럼 사막기후와 스텝기후의 분포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우리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사막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하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스텝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일단 한눈에 보면 사막 있고 사막 주변에 스텝기후 나타나고 있죠. 요렇게. 사막기후의 분포만 알면 자연스레 스텝기후의 분포를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막기후, 수많은 사막기후들의 형성 원인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지구에서 가장 크다는 사하라 사막, 북부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북회기선 부근에 발달해 있죠. 아열대 고압대에 의해서 발달하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막들도 아열대 고압대에 의해서 발달하는 사막이고요. 그리고 호주의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도 역시 아열대 고압대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막입니다. 자,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있는 타클라마간 사막, 그 다음에 고비 사막, 이런 사막들은 중위도 대륙 내부에 발달하는 사막이에요.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중국에서는 그 본토 발음으로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외래어 표기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렇게 표시해놨나 봐요. 자,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음 나미브 사막, 그리고 아타카마 사막은 한류에 의해서 발달하는 사막이에요. 해안 지역에 길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파타고니아 사막은 이렇게 편서풍이 안데스 산맥을 1년 내내 불어 넘어가면서 타거풍의 바람 그늘 지역에 발달하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사막들의 형성 원인, 특히 대표적인 곳들의 형성 원인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막들의 형성 원인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사막기후와 스텝기후의 기후 그래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은 사막이고요. 오른쪽은 스텝입니다. 자, 왼쪽은 카이로네요. 이집트의 수도이고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비가 거의 안 내립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질 않아요. 하늘에 구름을 한 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건조합니다. 250mm도 안 되죠. 사막기후라고 부르고요. 얘는 역시 건조하긴 한데 그래도 사막기후보다는 강수량이 많은 편이죠. 우리 이렇게 다 일일이 합쳐볼 수는 없지만 눈대중으로 봤을 때 얘보단 많지만 500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얘가 스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긴 건기와 짧은 우기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참고로 킴벌리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북반구의 사막기후 카이로, 그 다음에 남반구의 스텝기후 킴벌리의 기후 그래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사막의 분포 그리고 사막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 하나 먼저 풀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56페이지 자료 분석 아래쪽에 있는 문제예요. 스스로 풀어보기.
자, 지도에 A부터 D 사막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A, B, C, D 나와 있습니다. 자, A, 사하라 사막이고요. 왜 만들어진 사막이죠? 어떤 형성 원인에 의해서? 아열대 고압대에 의해서. 다음 B, 나미부 사막입니다. 해안에 길다랗게 발달해 있네요. 얘는 한류 연안 지역에 발달하는 사막이고요. 다음 C,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아타카마, 얘도 한류 연안 지역에 발달하는 사막입니다. 다음 D는 파타고니아 사막이고요. 타걸풍, 편서풍이 1년 내내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바람 그늘 지역에 발달하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바람 그늘 지역, 타걸풍에. 자, 그럼 보기 하나씩 보죠. 기억. A는 아열대 고압대에 위치한다. 그렇죠.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사막이 발달합니다. 다음 B에서는 안개가 자주 발생한대요. 그렇죠. 한류 연안 지역에 발달한 사막은 바다에서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안개 많이 발생합니다. 안개 발생하고요. 다음 디귿. C는 타걸풍의 바람 그늘 지역이 형성되었대요. 아니죠. 타걸풍의 바람 그늘 지역이 형성된 사막은 D, 파타고니아 사막입니다. 다음 디귿, 리을. D는 인근에 흐르는 해류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아니죠. 인근에 흐르는 해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사막은 요 두 가지입니다. 나미부 사막과 아타카마 사막.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사막들의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사막 그리고 사막 기후들의 분포와 형성 원인을 구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사막의 분포, 사막 기후의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졸로 가보겠습니다. 자, 분포. 자, 형성 원인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요. 네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아열대 고압대에 발달하는 사막. 얘는 1년 내내 하강 기류에 의해서 사막이 발달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사하라 사막이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중위도 대륙 내부에 발달하는 사막. 대륙 내부죠. 얘는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타걸풍의 바람 그늘 사면. 여기도 역시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막이 발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파타고니아 사막. 다음 네 번째는 한류 연안에 발달하는 사막입니다. 자, 여기는 대기가 안정되어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달하지 못해서 사막이 발달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프리카의 나미부 사막,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아타카마 사막이 있습니다. 특히 한류 연안에 발달하는 사막은 안개가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여기까지 꼭 정리해 두시고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막 기후 주변에 뭐 발달한다고요? 스텝 기후 발달한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봐서요. 네 번째, 특징 살펴볼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경제활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자료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죠. 자, 좀 지울게요. 자, 사막기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막기후. 자, 사막기후는요, 일단 식생이 없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막기후에서는 여행자가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모자를 쓰고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이죠. 태양이 막 흐. 자, 그리고 이 태양에 의해서 지표면이 뜨겁게 달구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나무가 있다면 나무는 태양열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나무가 하나도 없네. 태양열에 의해서 지표면이 전체가 엄청나게 와 뜨겁게 가열되는 겁니다. 게다가 공기는 건조합니다. 건조한 공기는 빠르게 뜨거워진다 그랬죠. 우와, 낮에는 이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기온이 빵야 올라가겠네요. 와, 엄마이가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죠. 낮에는 기온이 엄청나게 빨리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식생이 없고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자, 밤엔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밤이 됩니다. 오, 아이고야. 서서히 바뀌어야 되는데. 자, 밤이 됩니다. 오, 달이 뜨고요. 별이 뜨게 됩니다. 엄청 잘 안 보이네요. 야, 어두워졌어요. 역시 그 여행자는 낙타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밤이 되면 태양이 사라지고 낮 동안 가열됐던 지표면이 서서히 식게 되겠죠. 자, 그런데 낮 동안에 여기에 많은 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들이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되면 얘네들이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역시 만약 나무가 있었다면 이 퍼져나가는 열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나무가 없기 때문에 열들이 확확 멀리 분산되는 거죠. 게다가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붕, 꽉, 빡,
오마이갓! 예, 벌써 패딩 입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패딩 입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막 기후의 첫 번째 특징, 낮은 어때요? 엄청나게 더워요. 더워 죽을 것 같아. 밤에는 패딩 잠바 입을 정도로 엄청나게 춥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일 최고 기온과 최저기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교차가 크다. 그럼 일교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식생이 없죠. 그 다음에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막에 가면요, 일사병 혹은 열사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동사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막에 갈 때 사막 너무 더우니까 뭐 두꺼운 거 못하러 챙겨 하다가 밤에 얼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막 체험, 특히 밤에 사막에서 캠핑을 하는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캠핑을 할 때 모닥불 피고요, 침낭 덮고 주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일교차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막 별이 반짝이고 있죠? 이렇게 별이 반짝이는 이유는 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공기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이 하늘에 그 별을 막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막에 누워 있으면 하늘에 막 은하수가 흘러가듯이 별이 막 엄청나게 반짝거린다 그래요. 사람들이 정말 체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막에서 캠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막의 이런 큰 일교차 때문에요, 여기에 서식하는 동물들도 대부분 밤에 생활을 합니다. 낮엔 너무 더우니까요, 상대적으로 서늘한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막 여우 아시죠? 어린 왕자에 나오던 귀 이렇게 큰 놈 있죠? 예. 얘가 귀가 이렇게 큰 이유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주로 밤에 활동을 합니다. 밤엔 잘 안 보이니까 어디서 들리는 소리든 잘 듣기 위해서 귀가 엄청나게 크고요. 난 다 소리를 다 먹을 거야. 그 다음에 눈도 되게 시력이 되게 좋대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막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밤에 활동하는 이유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특징, 일교차가 크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경제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자, 사막은요, 굉장히 건조하대요.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사람 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여기서 농업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농업. 자,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햇볕이 필요하겠죠. 일조량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일조량 엄청나게 풍부해요. 하루 종일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하지만 물이 없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죠. 이 지역에 물만 있다면 농사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막 기후에서도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농업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사막이 아닌 지역에서, 그러니까 습윤한 지역에서 내린 비가 모여서 사막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을 우리는 외래하천이라고 불러요. 외래하천에서 농업용수 얻을 수 있겠죠. 여기서 농사 짓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물을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 작물이나 기를 수는 없고요. 건조한 데서 잘 자라는 밀 기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자란 정말 대표적인 작물이 뭐냐면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야자수처럼 생겼죠? 그런데 모양은 약간 그 열매 모양은 야자수 같지도 않아요. 얘는 대체 뭐지? 대추야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막 지역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데요. 사막은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높은 열매들이 재배됩니다. 얘도 엄청나게 달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 열매를 이렇게 꿀에 절여가지고 막 엄청나게 달게 해서 먹습니다. 왜냐면 햇볕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당분이 부족한 거죠. 당을 보충하기 위해서 꿀에 절여서 먹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본 적 있거든요. 극악한, 정말 최고 일생일 때 먹어본 것 중에 가장 이 단맛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그 도넛에 막 하얀색 크림, 설탕 같은 거 얹어가지고 나오는 그 도넛 있죠? 그거보다 한 100배 정도 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먹고 버렸는데, 저희 할머니 갖다 드렸더니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오, 달콤하구나. 이렇게 달콤한 것이 더 갖고 이렇더라고요. 엄청나게 답니다. 어쨌든 이런 대추야자를 외래하천 주변에서 재배합니다. 그래서 대추야자도 재배하고요, 밀도 재배합니다. 외래하천 주변. 자, 그리고 이런 외래하천 말고 또 물이 있는 곳이 있죠. 사막하면 오아시스 있죠. 와, 오아시스 주변에서도 농업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오아시스는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개 지하수가 지표면 위로 솟아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주변에 농업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우리는 관계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비나 만년설이 녹은 물이 지하로 이동한대요.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지하에서 물이 흐르는 층을 우리는 대수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물을 흐르는 물에 대수층에 구멍을 뽕뽕뽕뽕 뚫는 거죠. 그리고 양동이를 넣어서 물을 길어 올려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하의 관계 수로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증발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물을 가져와서 농사 짓는다. 이런 것을 관계 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기후에서 농사 이루어지는 지역의 사진 몇 개 살펴보시죠. 왼쪽입니다. 그 유명한 나일강. 나일강인데 나일강 주변에 엄청나게 푸르른 모습 보이시죠?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일강 주변에 거주합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막 지역에 이렇게 원형 모양의 경지가 발달하기도 하는데요. 다 농경지예요, 농경지.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찍 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찍찍 가 있죠? 이게 뭐냐면 스프링클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요 농경지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거죠. 관계 농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 모양의 경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멋있네요. 자, 이렇게 외래하천 주변 그리고 관계 농업을 이용한 농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던 내용 간단하게 또 오른쪽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특징과 경제활동 보죠. 자, 특징 첫 번째.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 그랬죠. 일교차가 크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큰 이유는 식생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이죠. 일교차가 크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조 지형할 때도 또 나오거든요. 다음 경제활동 첫 번째. 농업해요. 농업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외래하천 주변. 그리고 오아시스 주변에서도 농업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농사 짓습니다. 관계농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어떤 애들 재배하냐면 밀이나 대추야자 같은 것들 재배합니다.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죠. 자, 그리고 이러한 오아시스나 외래하천 주변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유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관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막 체험 같은 것들. 그래서 사막에서 캠핑을 한다던가 또는 높은 모래 언덕에서 막 썰매를 타고 막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사막에서 막 샌드스키라고 해가지고 눈에서 타는 게 아니라 막 모래에서 타는 스키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6번 살펴보죠. 생활 모습. 자, 그림 몇 가지 준비해봤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고개 안 아프시죠? 자, 다음. 자, 먼저 의복입니다. 의복. 자, 사막기후에선 이러한 옷들을 많이 입습니다. 이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 복장인 토브라는 옷인데요. 주로 남자들이 입죠. 많이 보셨죠? 이렇게 막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호들이 막 이런 옷 입고 와서 막 이렇게 정상회담하고 이럴 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들은 주로 여성들이 착용하는 옷인데요. 니캅, 부르카, 차도르, 히잡이라고 부릅니다. 여성들이 착용하는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자, 이 옷들의 공통점을 보면 천으로 옷을 둘둘 감고 있구나. 그리고 몸에 딱 달라붙는 스키니가 아니라 굉장히 펑퍼짐하구나. 이런 느낌을 알 수 있죠. 바로 굉장히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낮에는 태양열을 차단하고요. 밤에는 서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낮에 모래바람 많이 불겠죠? 모래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천을 몸에 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집 보죠. 자, 사막기후에서는요, 주로 흙벽돌로 만든 집이 발달하는데요. 첫 번째, 창문이 작아요. 왜냐면 모래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골목은 되게 좁습니다. 골목 왜 좁게 만들어 놨을까요? 사람이 다니기도 막 힘들어요. 막 이렇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햇볕이 뜨겁기 때문이죠. 다음에 두꺼운 벽. 낮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벽을 두껍게 만들어 놓았고요. 지붕은 평평한데요. 우리 열대기후 지역의 지붕 경사가 급하다 그랬죠. 여기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전통적인 가옥들은 사막기후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사막기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스텝 기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생활 모습, 천을 두릅니다. 천을 두름. 그 다음에 흙벽돌 집이 나타나고요. 흙벽돌 집의 특징 몇 가지 기억해 두셔야겠죠. 작은 창문, 평평한 지붕, 좁은 골목, 두꺼운 벽, 이런 것들이 흙벽돌 집의 대표적인 특징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사막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중요했는지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우리 스텝 기후로 넘어가 볼게요. 스텝 기후 이거 좀 지울게요. 훅훅훅훅훅훅훅훅훅훅훅훅훅훅훅. 자, 두 번째는 스텝 기후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첫 번째, 일단 이 지역 강수량은 사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250mm는
넘지만 500mm는 안 되는 이러한 지역을 스텝 기후라고 부릅니다. 다음 두 번째, 분포 우리 아까 살펴봤었죠. 스텝 기후의 분포 어느 것 주변에 있다고요? 사막 주변에 있다 그랬죠. 사막 주변에 발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식생도 우리 이미 살펴봤네요. 자, 비가 적게 내리는 편입니다. 사막보다는 많이 내리지만 그래도 나무가 자랄 정도는 안 돼요. 하지만 짧은 풀이 자랄 정도로는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짧은 풀로 이루어진 초원이 발달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온대기후나 열대기후와 가까운 쪽은 풀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고요. 사막이랑 가까워질수록 점점 풀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짧은 풀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긴 풀, 장초 나타나죠. 그거랑 약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풀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제활동. 자, 짧은 풀이 나타난대요. 짧은 풀이 넓게 자라고 있는 곳을 우리는 초원이라고 부르죠. 초원, 풀이 되게 많네? 뭐 하면 될까요? 가축 기르면 되겠죠. 그래서 스텝기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활동 첫 번째, 목축입니다. 자, 그런데 스텝기후 지역에서 나타난 이러한 목축이요, 우리 대륙에 따라서 구대륙과 신대륙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 다른데요. 그림 준비해봤습니다. 왼쪽으로 가시죠. 자, 스텝기후입니다. 스텝기후. 오, 넓은 초원이 나타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가슴이 탁 트여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몽골은 스텝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기마 민족들 발달하죠. 자, 대륙에 따라서 나눠볼게요. 왼쪽은 구대륙, 오른쪽은 신대륙입니다. 구대륙에서 나타나는 목축업 형태 먼저 보죠. 자, 구대륙입니다. 자, 구대륙은요, 굉장히 적은 수의 가축을 사육해요. 주로 양이나 염소 같은 애들 기르는데요. 목동이 있습니다. 목동이 얘네들 데리고 와 절로 갔다가 막 풀을 뜯어 먹어. 야,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그러다가 또 이동을 합니다. 후.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느 정도 풀을 먹고 나면은 다시 오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유랑한다. 그래서 유랑하면서 목축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목축업을 우리는 목축이라고 부릅니다. 유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잠 자야겠죠. 맨날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떡하지? 벽돌로 집을 지었다가는 막 1년 동안 짓다가 다시 1년 동안 부시고 막 이래야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되게 좀 설렁설렁 지은 것 같죠. 쉽게 지었다가 쉽게 부실 수 있도록 지은 집입니다. 왜냐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 천막집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에 잤다가 나왔다 잤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축을 따라 이동할 때 부셨다가 다시 이동해서 다시 짓는 거죠. 다시 부셨다가 또 이동할 때 또 짓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없앴다가 다시 또 짓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었다 부셨다 할 수 있는 집이 발달합니다. 이동식 가옥. 다음에 신대륙 보죠. 자, 신대륙은요, 굉장히 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넓은 면적에서 울타리 쳐놓고요. 야, 양과 소를 풀 뜯어 먹어라. 마음대로 놔두는 거죠. 먹든지 말든지 열심히 먹어라. 살 디룩디룩 쪄라.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신경 안 써줄 때 방목한다 그러죠. 이게 바로 방목입니다. 넓은 대륙에서 방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농업까지 볼게요. 자, 왼쪽에 여기 이제 유목의 전반적인 대표적인 경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신대륙의 방목의 전형적인 경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타리 쳐놓고 가축들을 사육해 놓고 있죠. 자, 다음 농업 볼게요. 자, 왼쪽은요, 여러분들 우리 농촌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퇴비예요, 퇴비. 지푸라기들이 많이 섞여 있죠. 검은색의 비료입니다, 비료. 얘는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흙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거 섞여서 오랫동안 놔두면 발효가 됩니다. 오 하면서 굉장히 비옥해집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 스텝기후 지역에서도 토양이 발달하는데요. 풀 자라나죠. 그리고 풀은 주로 1년생인 경우가 많아요. 1년 자라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똥을 싸겠죠. 그리고 비도 적당히 내립니다. 그러니까 열대기후처럼 막 기온이 높아서 유기물들이 다 분해되지도 않고요. 막 많은 비가 내려서 유기물들이 다 씻겨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기온과 적당한 강수량 하에서 얘네들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이렇게 썩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검은색의 토양이 발달하는데요. 이러한 토양을 흑색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하다고 알려진 흑색토가 바로 체르노잼이라고 하는 토양이에요. 역시 스텝 기후 지역에 발달하는 토양입니다. 자, 굉장히 비옥하대요. 그럼 농사 지으면 되겠죠. 그런데 역시 구대륙과 신대륙에서 농사 짓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구대륙은요. 자, 이렇게 드문드문 소규모의 농사를 사람들이 직접 짓습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주로 짓습니다. 소규모로, 그리고 자급적인 목적으로. 반면에 신대륙은요, 아까 땅덩어리가 엄청 넓다 그랬죠. 미국, 호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은 엄청나게 넓은데 사람은 그 정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넓은 지역에 확 엄청나게 많은 밀을 재배합니다. 그리고 헬기 가지고 막 씨앗 뿌리고요. 비행기 막 털털털 타고 와가지고 비행기 갔다가 우 하고 비료 뿌리고요. 생산량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엄청나게 큰 슈퍼트럭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양의 밀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자, 이거 왜 재배할까요? 다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나? 이 넓은 땅에서 막 밀. 그건 아니겠죠. 주로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대륙은 소규모의 자급적, 반면 신대륙은 대규모의 기업적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밀을 재배한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 내용 정리해 보죠. 자, 경제활동 목축이 이루어지고요. 구대륙과 신대륙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구대륙은 유목, 그리고 신대륙은 방목이 이루어지겠죠. 자, 다음 농업도 역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건조해요. 그러니까 토양이 비옥한 편이지만 그래도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주로 밀 재배합니다. 그리고 역시 구대륙과 신대륙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자, 구대륙은 소규모이고요. 자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신대륙은 대규모이고요. 주로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뒤쪽에 식량작물 할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요. 하지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구대륙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소규모예요. 그래서 주로 밀은 이렇게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스텝 기후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짧은 풀이 나타난다. 그리고 경제활동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 더 정리하면 여기 유목이기 때문에 이동식 가옥 발달한다 그랬죠?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건조기후와 건조지형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우리 건조기후, 사막기후와 스텝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단 사막기후요. 어디에 분포하는지 형성 원인에 따라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막에서 농업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곳에서 농업이 이루어지느냐 정리해 두시고요. 일교차가 엄청나게 크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텝기후 사막 주변에 발달하고요. 짧은 풀이 나타나서 목축업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농업도 이루어지는데요. 구대륙과 신대륙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키워드 알려드려야겠죠? 오늘의 키워드 오키입니다. 오키. 자, 첫 번째 건조기후는 이게 크대요. 다음 두 번째 사막의 분포지역 형성 원인 4가지를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막에서는 물이 있으면 농사 되게 잘 된대요. 어떤 지역에서 농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작물 재배하는지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스텝의 식생 이거라 그랬죠.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구대륙과 신대륙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과 목축업의 형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 함께 했습니다. 사막기후는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공부 잘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엔 건조기후와 건조지형 두 번째 시간으로 건조지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